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의 한 분기점. 그곳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왜 고속도로 1차선에 서 있었던 걸까? 도대체 저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다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공간이죠, 저 자체가. 위험한 고속도로 위에 있던 그녀는 분기점에서 일어난 1차 사고 조치 중이었다는데요. 이 사람은 이게 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거의 만취 수준이잖아요. 사고 조치 때문에 내린 그녀를 만취 차량이 덮친 겁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걸까? 계속 소리 지르고 박수 주면서 내리라고.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그녀.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감염죄죠. 결국 그녀는 그날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엔 아직도 그날의 참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차를 세울 수가 없는 데네요. 사람이 서 있기엔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혹시 여기서 내려서 사진 찍으면 누가 찍겠습니까? 저부터서 내려서 사진 찍으면 그건 못 찍겠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망한 여자,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남겨진 의문.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한 부모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 억울했던 걸까요? 이들의 사연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제보를 하시게 되셨나요? 저희 딸이 10월 27일 날 놀러를 가기로 해가지고 저기 서울 외곽 고속도로예요. 거기서 우리 딸은 대전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판교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틀은 거예요. 깜빡이면서 그냥 틀어온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차 앞에를 치면서 1차 사고가 이렇게 경락이 났어요. 1차 사고는 대전과 판교로 나뉘는 분기점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대전 방면 4차로로 주행 중이었던 정혜 씨. 그런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판교 방면으로 빠지기 위해 급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서로 방향이 엇갈려 정혜 씨는 대전 방면 갓길에, 상대 차량은 판교 방면 중앙분리대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차가 이제 크로스가 되고 이제 나서 가드레일을 건너서 옆으로 딱 5걸음 옮겼어요. 5걸음 쟁걸음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친 거죠. 차가 와서 상대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넘어 다가갔던 정혜 씨. 그런 정혜 씨 쪽으로 차 한 대가 돌진했고 그대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고속도로 위의 끔찍한 사고. 부모님은 이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저 흰 차가 치고 선 거죠, 저 자리에. 브레이크도 없잖아요. 그냥 치잖아요. 브레이크등도 켜지지 않고. 옆에 차들은 다 속도 줄이고, 다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있는데 예. 그 차만. 당시 도로 위 다른 차량은 정혜 씨와 정차된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했지만 정혜 씨를 친 차만 그대로 돌진합니다. 그 흰 차가 네. 가서 들이받고 예. 아이는 붕 떴다가 붕 떠가지고 그 녹지에 녹지에 거기 막 자갈도 있고 돌 있는 데를 떨어졌대요. 엄청난 충격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정혜 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 사람은 이게 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0.19로. 거의 만취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완전 개죽음이죠.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당시 사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뒤에 보면은 지금 브레이크 등이 전혀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그 차선은 보여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전방을 거의 안 봤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봤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겠죠. 핸들을 튼다든가. 근데 전방 자체가 아예 안 보였던 거죠. 0.196%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출발하기 전까지 무대에도 한 서너 시간 전까지 술을 마셨다든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대낮이어서 더 믿기지 않는데요. 하나뿐인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어머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믿겨지지도 않고 맨날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 한 거 그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죠. 차마 지울 수 없는 딸의 흔적들. 이게 오늘 내가 밥 먹자니까는 월요일날 먹자고 여기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 몰랐답니다.
내년 가을쯤 결혼시키려고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친도 있습니다. 예예. 그녀의 행복한 미래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한 젊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모처럼 동료들과 나들이에 나섰던 참인데 유가족들은 그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위를 걸어갔던 그녀. 그런데 사고 후 억울한 일이 발생했답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언론에서 우리 애가 100%로 다 잘못된 걸로 돼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고속도로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차가 못 보고 치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딸의 잘못처럼 세상에 알려진 그날의 사고. 도로 특성상 1차 사고가 났더라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녀가 내려서 뒤에 오는 차량이 피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그날의 진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차가 이제 크로스가 되고 이제 나서 우리는 그냥 멈춰가고 가겠다. 뭐 큰 사고도 아니니까 가겠다니까 그 상대방 K5 운전자가 와서 내려라 안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K5 차로 왔는데 가드레일을 건너서 이제 옆으로 딱 5걸음 옮겼어요. 5걸음 쟁걸음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친 거죠. 차가 와서 1차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정혜 씨. 그러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그날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동료들을 만나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내린 거죠. 내려서 저희 차량 쪽으로 온 거죠. 그쪽 사람이 왔던가요? 왔어요. 건너왔어요. 분기점 지나서 왔어요. 처음엔 안 내렸죠, 위험하니까. 예.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보험회사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서 내리라고. 나를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서 사진 와서 찍으라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협박을 했어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다 정혜 씨의 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 차량. 그 운전자는 사고를 낸 장본인이면서도 내리라고 큰 소리로 윽박질렀답니다. 결국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데요. 먼저 내리고 그냥 제가 바로 뒤로 갔고 잠깐 이제 고개 숙인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나서 봤는데 바로 앞에서 차 충돌 사고 있으면서 부딪힌 찰나에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또 떨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요? 네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내리지 않았다면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혜 씨의 죽음에 1차 사고 상대방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 굉장히 좁은 구간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차들이 이렇게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목숨 내놓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정차하는 것 자체가 서로 그 자리에서 자기 차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 서로 연락처 교환했을 테니까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서로. 내 차 손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와서 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정혜 씨의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위험한 고속도로이다 보니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건 아버지 또한 처음이라는데요. 사고 현장 자네들이 그냥 그대로 있네요, 저기요. 네. 이게 범퍼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것도 범퍼고.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그날의 참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솔직히 여기서 내려서 사진 찍으면 누가 찍겠습니까? 저부터는 내려서 사진 찍으면 그건 못 찍겠습니다. 사고 현장 갓길은 좁기도 하지만 차량도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1차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후속 조치. 원치 않는데 내리도록 종용한 행동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유족의 주장에 의하면 싫다고 그랬는데 그거 찍으라고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감염죄죠. 감염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그 사진, 저 위험한 데서 사진을 찍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위험은 싫다. 그런데 찍어라 그러면서 감염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운전자, 1차 사고를 일으켰던 상대차 운전자에 대해서 강요죄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음주 차량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습니까? 1차 사고 그 친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1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보험 처리하는 거로 끝나고요. 그건. 사고에 대한 처분을 부모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요. 다 억울하죠. 그 대낮에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요즘 엄청 단속 심한데 참 진짜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원인 제공했던 K5 그걸 굳이 왜 내려서 사진을 촬영하라 하는 게 나 그게 좀 그 위험한 데서 그래서 그 1차 사고 책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책임이 거 있죠. 예. 정혜 씨 부모님은 1차 사고 상대 운전자가 내리라고만 하지 않았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1차 사고 상대 운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때 그 시간에 차량이 한가했어요. 저는 처음 끼고 그래서 무슨 갓길에 차를 대놓고 빨리 그 사고 수습을 해야 그냥 가면 뺑소니 아닙니까? 사진 찍으라고 혹시 반발로 뭐 약간 좀 윽박을 질렀다거나 그 상황에 당황해서 이 소리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확인하고 빨리 가자. 그 사고가 났으니까 그 물도 있느냐 빨리빨리 확인하고 우리 빨리 가자. 서로 바쁘니까 사고를 하면 서로 탄생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어디라도 사고를 하고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말이 됩니까? 단지 사고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안타깝게 그지였고 차라리 그런 시집하고 바로 가버릴 걸. 그 생각이 없었죠. 부모님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차마 하지 못했던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내가 이런 거를 써야 돼. 어떻게 엄마가 이런 거를 날 거를 써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젠 진짜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사고 이후에도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는데요. 휴대폰에서 이제 다 전화했더라고.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그 어디 병원이니 많이 다쳤으니까 아니 저기 내 아들 못 일어날 것 같다고 심하게 다쳤다고 어디니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건장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병원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장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의료진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병원 의사는 어디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의사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렇죠. 그 냉동실에 애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니까 따뜻한 거예요, 아직도. 그게 믿기겠어요? 사고 이후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딸. 살리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답니다. 사서 119 그 앰뷸런스 차가 와서 네. 저희 딸을 싣고 그것도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가고 그 멀리 이 촌에 장례식장에다 애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시간이면은 의사가 전화할 시간이면 그 강남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 그 차로 병원에 가는 게 맞지. 애들 장례식장에 갖다 놔요. 거기 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 가까운 병원이. 사고 지점에서 10km 이내의 종합병원도 여러 군데 있었던 상황. 그러나 그녀는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왜 이곳으로 옮겨졌을까요? 장례식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장례식장을 찾은 아버지. 그날 딸이 왜 이곳에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답니다.
제가 저번 달 10월 20일 일요일 날 얘가 저기 잘못돼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저희 지금 우차가 11월 1일부터 저희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그전 사장님한테 여쭤보셔야지 저희한테 여쭤보실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의 주인이 이미 바뀐 상황. 당시 정혜 씨를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구급대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0월 27일 날에 출동 시간이 요즘 가는 시간이 11시 24분 같아요. 1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죠? 제가 도착 시간이 11시 45분이었죠. 사설 구급차는 출동 요청을 받고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데요. 그러면 요청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요청을 받았죠.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이유는 뭔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연락을 줬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모셔다 드리는 거죠. 수소문 끝에 당시 운영했던 장례식장 사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니 거리가 여기 너무 먼 거예요. 그 병원들도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주변에 장례장으로 연락을 해도 누구한테 연락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보낸 거죠. 아, 사장님이 연락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시고? 탱크차 기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사업 인계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안 시키고 연락만 받았어요. 견인차의 운전기사가 사고 현장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장례식장에 알렸고 장례식장에서는 사설 구급차를 현장에 보내 정혜 씨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 현장 도착하셨을 때 119가 있었습니까? 네, 119랑 네, 고속도로 순찰 대원이랑 저희도 있고 같이 119랑 4명이서 같이 이제 저희 두 명이서 이제 기사랑 응급구조사랑 이제 둘이 출동하고 거기도 구급대원 2분이서 같이서 이제 들고서 이제 나오죠. 현장에 119 구급대가 있어서 정혜 씨를 함께 사설 구급차에 태웠다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119 구급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119 거기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할 거 다 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소방관이 와서 이제 의사하고 전화로만 1분 30초 만에 사망.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방관들 손 떼었대요. 음주운전에 의한 2차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 24분경.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시각에서 약 13분이 지난 오전 10시 37분경이었다는데요. 당시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스마트 의료 진료를 진행했답니다. 약 1분 30초가량의 통화로 정혜 씨의 사망이 판단됐다는데요. 그로부터 119 사설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기까지 1시간가량 차가운 길 위에 그대로 있었던 정혜 씨. 부모님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바로 이송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 119가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얼른 차에 싣고서 병원에 가면서 뭐 어떤 조치를 하면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애를 죽었다가 딱 단정 짓고 애를 버리고 간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 애 점에서 버리고 간 거잖아요. 부모는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급대원이 의사한테 지도를 받죠. 구급대원이? 네, 지도를 받았죠. 그날은요. 지도를 받아서 심폐소생술 유보를 받은 거죠. 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치할 게 없는 건 거죠. 당시 정혜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어 지도 의사가 심폐소생술 유보로 판단해 더 이상 처치가 없었다는데요. 119 구급대원 지침에는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에게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보하면서 이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유보가 중단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 미이송 판단을 지도서 결정하는데 결정된 경우 현장 보존 및 경찰 등기 인계한다. 당시 이송을 하지 않은 건 심폐소생술이 유보되어 경찰에 인계하도록 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을 거기에 방치해놓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저희가 안 떠났어요. 하지만 119 구급대에서 사고 직후 바로 이송을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 거 다 이송하려면 그때
어마어마한데 출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응급의학과 의사는 어떻게 볼까요? 교통사고 났는데 현장에서 호흡 맥박 없으면은 네네. 그냥 사망이랑 똑같아요.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런 사람까지 심폐소생술 하면서 응급실 올 수 없잖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병원으로 그냥 간다면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망의 확인을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럼 행정력이 낭비된단 말이죠. 행정력의 낭비. 아무리 어쩔 수 없다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런 절차가 그저 모질게만 느껴집니다. 일단은 부모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부모가 본 다음에 영안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다니. 경찰관들도 소방관들도 우리한테는 연락을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은 딸의 사고 이후 사고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데요. 전문가도 연락을 안 준 부분에 대해 지적합니다. 유족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유족 연락처일 텐데 그럼 경찰에서 그거를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알렸어야 하고 시신 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신이 마음대로 처리돼 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신 그냥 유기해도 지금 나몰라라 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1시간이나 현장에 있었던 119 구급대.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부분은 경찰이 관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유는 그 현장의 전체적인 총괄은 경찰이잖아요. 사고 현장이고 사고 현장의 일부분인 환자에 관한 부분만 소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보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는 이제 사고가 최고 발생이 되면은 현장 외근들이 외근들이 먼저 나가고 이제 그 사안을 저희한테 이제 큰 사고라도 위급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초동조 중에는 이제 저희가 나가 출동을 하시는구나. 그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한다고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이미 그 신고자분이 와가지고 해보니까 사상자가 있어 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데 저희가 막 나갔을 때는 그 사고 내용에서 사체 그 사람은 이제 피해자를 막 옮기는 찰나였어요. 옮기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결정 누가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최초 출동한 그 소방관들이 판단해야 되죠. 경찰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현장 지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사고 조사, 사고 경위를 이제 파악하고 조사 갔을 때는 아마 신호판이 이미 그 1차 나간 직원들에 의해서 외근 직원에 의해서 다 되셨고. 현장에 최초 출동했던 경찰은 그날 사고 조치를 어떻게 진행한 걸까요? 이제 사설 업체에서 와서 시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디 영안실에 연락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경찰에서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사설이 왔다는데 그 사설이 누구 연락받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그 차가 온지를 몰랐어요. 그 네. 사설 연구차. 그러니까 예. 일단 안전하게 전부 다 일행이 있었어요. 망자 예, 있습니다. 예. 3명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휴게실에. 차 또 사연한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로 왔죠. 여기 휴게소로 왔고 거기는 소방이 남았었을 겁니다 아마. 그 소방서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그 사망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미이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경찰 등에 인계한다 이렇게 메뉴로 돼 있대요. 네, 저희가 인계받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망자에 대해서. 받으라는 그런 매뉴얼도 없어요. 교통사고 경우에 행정관 조치하고 보통 소방이 다 그거는 그 이유는 소방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 모두 사망한 환자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만 한 딸의 죽음. 어디 아파서 죽었단 말도 안 해. 가는 길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오라고 느껴줄게. 모두가 그녀의 죽음과 이후 조치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 그녀의 죽음 앞에 우린 마지막까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매년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은 2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처럼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사망자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서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